자, 연구원이 아닌 견학생 수준이었습니다. 이딴 증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드리고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무언가의 집회가 열렸다네요. 자, 김 기자, 무슨 집회였습니까? 네, 정경심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 10명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정경심 교수를 석방하라면서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벌였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석방을 하라고 하는 건지, 과연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경심 교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경심 교수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정경심 교수는 지금까지 11차례의 공판에도 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였다. 우리는 요구한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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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정경심 교수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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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검찰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라.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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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경심 교수의 오늘 재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 앞에서는 정 교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열렸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호송차에 올라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어떤 호송차에 몸을 실어 있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호송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잠깐 들을 수 있어요? 한번 좀 현장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예. 예, 무언가의 구호를 외쳐요.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 뭐 석방을 촉구하는 이런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법원 앞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치데스크의 첫 번째 출연을 해주신 조대원 평론가는 이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적어도 몇백 명은 모일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숫자가 많이 적고 숫자가 일단 적다. 예, 그래서 열정이 좀 식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를 딱 저 모습을 보면서 저건 파란 태극기다. 파란 태극기다? 예, 빨간 태극기가 거리로 나가서 예전에 이 국민 평균 상식하고 다르게 주장을 하다가 어쨌든 당시에는 그게 이 다수의 의견인 줄 알았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저렇게 이 국민 평균 눈높이하고 다른 주장을 계속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들이 지지한 정당과 그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극단적인 목소리, 즉 파란 왼쪽에 있는 파란 태극기 뭐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는 삼권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국가고 그리고 사법부 내에서도 법원과 검찰과 이 변호인단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 균형하면서 이 유기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운영이 되는 데인데 저렇게 뭐 주장하는 거는 자유지만 개인의 자유니까. 그게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동력이 떨어지는 거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상식과 원칙에서 움직이는 사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뭐였냐면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왜 단국대학교 의대 그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죠? 논란이 얼마나 많이 됐었습니까? 자, 오늘 정 교수 재판에 이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그 논문의 공동 저자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어요. 김 기자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논문에서 조민 씨가 제1저자로 등재는 됐지만 기여도는 없었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사람은 현모 씨라고 단국대 의대 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온 건데요. 조민 씨의 기여도는 없었다. 그리고 조민이 추출한 실험 데이터는 논문에 쓰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것은 나다. 이런 종류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과 관련해서는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은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부적절하다면서도 뭔가 책임을 사회 전반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1저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당시 시점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저자 판단 기준이 엄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지금 시점에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학문윤리 문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조민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공동 저자, 김 기자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더불어서 오늘 법정에서 또 이런 증언도 내놓았습니다. 자, 조민 씨가 2주간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조민 씨는 연구원 일원으로 일했다기보다 그냥 견학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라는 증언. 그러니까 단국대 의대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공동저자의 증언이자 주장입니다. 우리 이종건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의 당시 발언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자, 보시자고요. 네. 우리 사회에서 학문윤리 문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당시에 엄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황우석 사태 기억하십니까? 황우석 사태 기억하죠. 황우석 사태에서 뭐 예. 제1저자가 뭐 누구고 교신 저자가 누구고 그런 논란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제 알아요. 아, 제1저자가 어떤 저자고 왜 저희 제1저자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뭐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1저자가 어떤 역할이고 2저자가 어떤 역할이고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황우석 사태부터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논문과 관련돼서 저자와 관련된 많은 그런 이 규칙이나 그런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 당시 시점이 이미 그 이후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조국 교수가 당시에 SNS를 통해서 이 상대 진영, 다른 진영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이 도덕적인 그 가치를 주장할 때 아하. 자신의 딸이나 자신의 가족들에 관련돼서는 제도 탓을 돌리는 거예요. 제도 보시자고요. 당시에 엄격하지 못했다라고 제도 탓을 하지 않습니까? 제도 탓을 이건 굉장히 정말 이 태도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계속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또 딸과 관련된 어떤 재판이 열리는데 이번 단국대 의대 오늘 벌어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뭐 인턴에 대한 어떤 이 거짓 그 증명서도 문제긴 하지만 예. 이것은 사실 몇 년 동안 공동 랩에서 연구원으로서 일했고 함께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예. 2주 동안 한지도 않은 일을 제대로 참여도 안 한 딸을 교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간다는 걸 듣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했다라는 뉘앙스로 이미 지난해 8월에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사실은 진짜 연구원 한 사람이 예. 제1저자를 뺏긴 거거든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저는 아주 사실 문제가 많은 그런 이 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단국대 의대 논문에 이제 제1저자 조민 씨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장영표 교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논문의 책임 저자인데 조민 씨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이기도 해요. 자, 김 기자, 이분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장 교수와 또 조국 전 장관이 서로의 자녀를 위해서 장 교수는 조민 씨를 제1저자로 등재를 해주고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일했던 곳에서 허위 인턴십 증명서를 서로 발급해주면서 품앗이라는 것 아니냐라는 게 당시 그런 검찰의 논란이었죠. 주장이었습니다. 네. 장 교수가 조민 씨를 제1저자로 왜 등재시켰냐는 질문에 과거 이렇게 대답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1저자로 자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쪽이라고 한다면 뭐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원에 역시 마찬가지로 장영표 교수가 정경심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바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영상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저는 이제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지금 수차례 진행이 됐고, 근데 뭐 인턴과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민 씨가 뭐 정상적으로 인턴을 했다라는 증언보다는 제대로 활동을 안 했다, 허위였다, 이런 증언이 좀 잇따르고 있고,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조민 씨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점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했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의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조국 전 교수의 어떤 부부가 사실상 부탁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장 당국대 교수도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 장영태 교수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학문의 어떤 도덕성, 공정성을 다 훼손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1저자는 원래 저는 이 의료학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박사 이외에는 회원들, 정회원이 아니면 1저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논문을 기획하고 그것을 주로 작성하고 최종 승인까지도 본인이 해야 되는 모든 거에 책임이 제1저자에 있는데 이거를 고등학생한테 줬다? 당시 이제 한영외고 재학 중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박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교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관행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뭐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학문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카드를 써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 드러난 부모 찬스죠.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사회적 전반에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뭐 이러한 조치를 좀 내려주십사 법원에 요청을 했답니다. 이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좀 심사해 주세요. 이건데요. 구속기간이 다음 달 10일에 종료가 됩니다.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검찰이 이제 재판부에 요구한 것은 정경심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좀 해주십사. 영장을 추가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것이죠. 구속을 더 해둘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겁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를 들었어요. 그동안 정경심 태도를 딱 보면은요, 피고인이 공판 절차 진행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속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5월 8일에 결정을 한다네요. 근데 만약에 추가 이 구속이 결정이 되면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 그러니까 180일 정도 연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글쎄요,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저 부분도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재판의 어떤 관전 포인트랄까요? 뭐 그런 부분으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 당시 이제 뉴스가 또 전해지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정경심 교수 얘기는 여기까지 짚어보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또 이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